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인데요. 특히 술과 정법 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문답 자료 13723하고 관련 학습 가이드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 핵심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은요,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갖는 걸 넘어서서 그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용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스승님의 관점을 좀 깊이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자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좀 새로운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핵심 개념인 술부터 좀 보죠. 여기서 술이라는 게 단순히 뭐 병 고치고 점치는 그런 신비한 능력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특별한 재주나 기술, 심지어는 뭐 장사 수완 같은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스승님은 이걸 방편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 같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 방편. 그게 중요하군요. 네, 방편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보면 술,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그 사람을 더 근본적인 길, 그러니까 정법 공부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계기, 수단, 이런 거라는 거죠. 음.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아픈 건 내가 나서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 공부하고 같이 해야 된다. 딱 이 말이 그 뜻이죠. 아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법 공부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왜 그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술만 가지고는 그게 이제 일시적인 해결책, 자료 표현대로라면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근본 원인, 스승님은 이걸 벌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그 의미를 공부를 통해 깨닫지 못하면 문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 절하는 행위도 나오던데요. 3배, 7배, 108배, 3000배. 이게 그 벌과 공부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108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 36년씩 3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 주기를 의미하는 과학적인 수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과학적인 수치요? 그건 좀 독특한 해석이네요. 네, 그렇죠. 이 가르침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몸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흥미로웠던 게 이런 능력이나 성공, 술이든 재물이든 이게 온전히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이었어요. 아, 네, 그 부분. 자료에서 우리 조상이 들어온 거예요 라거나 뭐 사업 성공조차 장어사의 신이 돕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책임감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성공이 나 혼자 잘나서 얻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상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어떤 자연의 힘에서 비롯된 말할까 빌려온 힘일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빌려온 힘이요. 와, 네. 그래서 그 힘을 그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쓸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더불어 잘 사는 방향, 그러니까 상생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 책임감. 하라고 준 힘이라는 거, 이게 딱 그 맥락이죠. 가진 힘에는 그만큼의 사회적 역할이 따른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성공하면 다 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이 가르침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또 지식 에너지랑 경제 에너지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 지식인들이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해서 지식 에너지를 만들면 그게 질이 더 높은 에너지이고 이게 올바르게 사용될 때 사람들의 피와 땀인 경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이상적인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식인이 돈을 줬거나 부자들이 돈을 제대로 못 쓰면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저마다 필요한 걸 다 줬어. 근데 이걸 바르게 못 쓴다는 얘기야.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도 있었죠? 음, 결국 다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 이게 결국 정법 공부의 부재를 지적하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읽을 수 있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소질, 능력, 자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회와 나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로요. 아,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모든 사람은 각자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소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네, 정확합니다.
자료 표현을 빌리면 이 소지를 바르게 쓰면 사회가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빛날 것이고 반대로 잘못 쓰면 사회가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진 만큼 너도 힘들어지니라는 거죠. 와, 굉장히 명확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재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재능을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지 그것을 정법 공부를 통해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핵심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든 성공이든 그게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 그러니까 어떤 성장을 위한 공부나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 즉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건 그걸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걸 자연의 법칙에 맞게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성장, 또 공동체의 기여, 상생하는가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하느님이 안 해준 게 뭐 있는데 네가 달라는 대로 준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자원 아니면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좋아요. 그것들을 단지 개인적인 성취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방편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아, 방편으로서의 나의 재능? 네, 그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더 깊은 이해나 혹은 사회에 대한 기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